항상 무슨 까는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코인 까는 뭐 적이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저는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아는 잡담을 하는 사람이지 무슨 까기 위해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비트코인 시장이 생겼고, 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저기가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왜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TV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방송국이죠. 그리고 특권층만 만들 수 있었죠.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그들만 이제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권력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TV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특정한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퍼블릭화, 개인에게 이제 이런 권력을 돌려준 거예요. 개인에게 권력을 돌려줌. 지금은 이제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개인들이 이제 TV를 만들 수 있죠. 누구나 다 선동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채널들을 만들어서 뭐 이런 채널이 있다, 뭐 이런 채널이 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선동도 할 수 있고, 지식을 알릴 수도 있고요. 예전에 특권층이 가지고 있던 TV 방송국에서 방송을 만든다는 그런 힘 자체를 개인에게 돌려준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사실. 왜냐하면 개인 누구나 평등하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실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탈중앙화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탈중앙화죠. 왜냐하면 TV 방송국이라는 건 이런 특정 그 정치 세력 아니면 금융 세력, 힘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TV가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요즘 새로 나온 많은 플랫폼들로 다 해서 탈중앙화가 되면서 이제 개인들도 이 사람들의 특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음만 먹는다면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게 힘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팁인데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뭐가 이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화폐는 정부에서 찍어냈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이제 화폐를 개인이 찍어낼 수 있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예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비트코인 빨간 약에서 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이제 중앙화 화폐고요. 비트코인을 하려는 그 프로젝트, 그 개인이 이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민주주의죠. 개인에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다가 개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누구나 이제 화폐를 이제 찍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이런 여러 방송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코인 해서 소규모 기업이나 소규모 개인들 집단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조금 더 우수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개방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화폐는 이제 개인도 만들 수 있고 기업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화폐에 대한 기본 인지를 바꾸려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테스트 필드를 만들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다 아시죠? 롯데상품권. 이게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화폐죠. 누가 발행하는 거죠? 정부가 아니라 롯데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롯데에서 발행하는 화폐죠. 당연히 엄연히 화폐예요. 금강지하 상품권. 다 아시죠? 화폐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이월드 도토리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화폐죠. 그 리니지 안에 있는 게임머니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화폐죠. 단지 예를 들어서 한국 화폐는 한국 안에서 쓰고 뭐 무슨 뭐 어느 나라 화폐는 태국 화폐는 태국 안에서 쓰는 것처럼 사용이 되어지는 그 장소와 공간에 대한 화폐마다의 각각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기업들이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그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삼성에서 와이프가 이제 리움 미술관을 이용하죠. 미술관을 운영하죠. 근데 A라는 기업이 삼성에게 물건 납품을 하고 싶어요. 물건 삼성 어떻게 해야 되죠? 마누라한테 가서 로비해 주세요. 어딜 가죠? 미술관 가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미술관에서는 이제 그 대학교 중퇴한 10원짜리 제 미술학도가 그린 10원짜리 그림이 있어요. 발로 열심히 그린 막장 그림인데 이걸 이제 리움 미술관에서 중앙에 이제 좀 비싼 액자 써갖고요. 설명도 이제 골 때리게 써서 요즘 현대미술 보면 다 알죠. 그거 무슨 장난질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걸어놓고 이걸 이제 10억으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미술관 중앙에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화폐죠. 삼성이라는 이게 아니구나. 산성이라는 기업이 리움 미술관을 통해서 화폐를 간접 발행을 한 거죠. 기업이. 그리고 이 화폐 가치는 통용이 되는 곳, 그러니까 산성이라는 기업과 이 A라는 납품을 하는 하청 기업 간에 이제 이 화폐가 성립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화폐를 발행해요. 그래서 부자들 사모님이 다 미술관 운영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뭔가를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뭐 그림 찍어낸 다음에 야 이거 5억이야. 그러면 이제 5억짜리 화폐 찍어낸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롯데상품권이랑 같은 거죠, 사실. 그러면 야 그림 이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야. 내가 아는 화가인데 이름 몰라도 돼. 알면 다쳐. 10억이야. 이게 엄청 유명한 그림이야. 여기 이거 보고 있으면 달마대사가 나와갖고 팬티 벗고 덤플링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폐를 팔죠. 화폐죠, 당연히. 화폐에 대한 제조권을 원래 기존부터 다 있었고요. 그 화폐에 대한 자체 화폐에 대한 제조권을 이제 정부나 이런 아니면 특정 세력에 규제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주식도 화폐의 일종이죠. 어떻게 따지면 거래도 할 수 있고 남한테 팔 수도 있고요. 뭐 장외시장에서 물론 법대로 하면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뒤에서 장외시장에서 뭐 거래해갖고 야 니꺼 내꺼 해갖고 주고받고 거래소 이런 거 금융감독 다 패스하고 그렇지 하죠. 다 잡놈들이.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화폐도 민간에게 돌려줄 수 있다.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면요. 여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처럼 이런 무슨 기업에서 만든 화폐, 무슨 기업의 화폐, 이 증거물들이 다 물려 있을 거예요. 살아남는 화폐들은.
살아남는 디지털들은 그런 정부가 더 이상 화폐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또 될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 개인이나 기업이 화폐를 만들어라. 니들끼리 그걸 갖다가 저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테스트 필드를 만든 게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왜 만들어졌나요?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자체를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폐 자체를. 이게 정부가 이제 솔직히 정부가 법정 화폐를 만든 걸 누가 믿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뢰가 많이 무너진 부분이 있고 개인에게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증거물을 대고 그걸 화폐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유이자 이런 테스트 필드를 만들어 놓은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바이바이.